반갑습니다. 네, 벌써 코칭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친구와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삶은 자연과의 관계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기관을 선택할 때 그 유치원의 바깥놀이를 많이 하는가, 또 자연에서 체험을 많이 시키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연속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선행 경험이 후속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연속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됩니다. 말하자면 유아기에 자연과 인사를 시켰다면 계속해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돌보고 또 자연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화나면 우리 인간이 입는 불편과 피해는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우나 폭설이나 태풍 등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김종국 씨가 가수죠. 가수 김종국 씨가 매사에 굉장히 절약하고 휴지 한 장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타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이 김종국 씨에게 지나치다고 비난하거나 아주 별난 행동이라고 여기면서 또 오히려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TV에서 보여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김종국 씨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TV를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면, 그 방송을 보는 많은 또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 교육이 없지 않을까, 환경 캠페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폴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폴은 어느 날 작가가 남극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에 남극 기지를 뒤로하고 쓸쓸히 걸어가는 펭귄의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버려진 알들을 홀로 돌보던 아기 펭귄 폴이 대원들의 도움으로 알들을 지켜내고 펭귄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판타지를 담아 재미와 감동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살 곳을 잃어버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끼리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 안에서 또 자연에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플라스틱 섬입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이명애 작가는 다큐멘터리에서 플라스틱 섬의 존재를 접한 후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반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닥쳐올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쓰레기로 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주 쉽게 일회용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방법,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끼리 가족 회의도 열어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쉽고 간편한 것은 자연을 훼손합니다.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함께 잘 사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교육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권을 소개드리면 왜 내가 치워야 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하영 작가님의 첫 번째 책입니다. 두 친구가 나오는데요. 한 친구는 거리라고 해서 어지럽히기 대마왕입니다. 또 한 친구는 진리인데 이 두 친구가 같이 사는데 거리는 어지럽히기만 하고 진리는 치우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진리가 이제 나도 안 치울래. 아무리 치워도 거리가 계속 어지럽히니까 집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도 이제 안 치울래 이렇게 선언을 하다 보니 온 집안이 쓰레기 산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진리와 거리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지구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정도 안 치운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나 한 사람 정도 무휴지 몇 장 쓴다고 어떻게 되겠어? 플라스틱 좀 내버린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새롭게 환경과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으로 자연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행위는 창조주께 올리는 아주 큰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요. 소피가 화가 나면 정말 화나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니와 엄마 때문에 정말 화가 난 소피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 후에 소피는 바위를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고사리도 바라봅니다. 소피는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피는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산들바람을 느낍니다. 소피는 출렁이는 바다와 파도를 바라봅니다. 넓은 세상은 소피를 위로해 줍니다. 이것처럼 소피는 화가 난 마음을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곧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교육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함께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점검해 보는 일은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